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피드폼 퓨전 360 안에 있는 서브 디비전 모델링에서 과연 이 면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면의 곡률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화면 보시면 일단은 먼저 그 플랜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각형 하나를 뷰포트 선택하고 꺼내보겠습니다. 딱 꺼냈을 때 섹션을 이제 몇 개를 나눌지를 정하게 되겠죠. 이쪽 섹션으로는 제가 그냥 하나 단면, 이쪽 섹션으로는 한 2개 정도, 이렇게 한 3개, 하나, 둘, 면을 한 페이스를 한 3개 정도 나누어 가지고 OK 눌러서 이 친구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 폼을 눌러서 약간 늘려줄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따라 하시기보다는 보시면서 대략 이런 느낌이구나, 이걸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순간 확대가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지금처럼 이럴 때는 Fit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확대가 또 잘 되기도 해요. 아마 그래픽 카드 특성을 조금 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 전체 선택하고 제가 Ctrl C, Ctrl V 눌러가지고 옮겨서 좀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제가 요 페이스랑 요 페이스, 요 엣지랑 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을 좀 세로를 줄여가지고 을 좁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넓게 스케일을 통해서 늘려보겠습니다. 오케이. 2가지 면을 제가 동시에 한번 위로 들어보겠습니다. 위로 들어보면, 자, 이 섹션의 거리에 따라서 이 곡률이 좀 달라진다는 거를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섹션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멀면 좀 편안하고 넓은 알값이 나오는 거고,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이렇게 좀 더 약간은 더 곡률이 좀 작은 면들이 만들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더 각이 살은 그런 곡률이 나오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만드는 거는 너무 가까이 가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찌그러져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로 찌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엣지를 움직여서 이렇게 각을 잡는 거는 이 서브 디비전, 특히 360 퓨전 360 모델링 안에서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들을 Insert Edg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에디트 폼 바로 밑에 있는 이 친구를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기존의 친구를 이렇게 늘려서 하나 데리고 오고, 다시 Insert Edge 해가지고 좀 최대한 가까이, 이 안쪽으로 안 되네. 자, 이 친구를 선택해서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엣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 친구를 들거나 이 친구들을 팝을 지우고 삭제하면 더 작은 알값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막 움직여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새로 엣지를 추가해가지고 원래부터 데이터 값이 이 정도 선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면을 만들어줘야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와요. 어떤 차이인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도 그냥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면을 잘라서 이 섹션을 넣어줘서, 애시당초 그 섹션을 만들 때 좀 작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더 원하는 어떤 각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손으로 직접 움직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modify 명령어 안에 보면은, 명령어 세트 안에 보면 슬라이드 엣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슬라이드 엣지는 말 그대로 면 위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슬라이드를 시키는 거죠. 슬라이드 엣지를 누르고 엣지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이 친구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슬라이드 엣지를 눌러가지고 친구를 이렇게 밀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밀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는 잘 안 밀리게 됩니다. 슬라이드 엣지를 해도 이렇게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해서 더 이렇게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뭐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은 하겠지만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제 쭉 누르고 계시면 마킹 메뉴라는 게 나와요. 이 마킹 메뉴에서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명령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데 한번 내가 이전에 내렸던 명령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인서트 엣지를 눌렀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실행을 했다 하면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에 실행했던 명령이 메뉴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 드래그한 다음에 딱 누우시면 또 인서트 엣지 해가지고 이렇게 엣지를 계속적으로 추가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안 가지네요. 왼쪽으로 안 가질 때 반대쪽에서 엣지를 눌러서 눌러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섹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렇게 좀 곡률이 작은 알값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완전히 각지게 하는 거는 좀 다음 프레임 디자인 예제를 하면서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차이에 대해서 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제 요렇게 꺾이는 면에 대해서도 그렇겠지만 다른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돌아가서 면 원래 하나 있는데 자, 요런 친구가 있고 요런 친구가 똑같이 있는데 자, 일단은 조금 날씬하게 만들어 줄게요. 날씬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친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약간은 위로 들어 올려서 꺾었지만 이 친구들을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값이 만들어졌을 때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더 각진 디자인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걸 슬라이드해서 혹은 뭐 움직여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움직여서 만들다 보면 이렇게 좀 오목하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안 겪으려면 이 친구를 복사를 해서 자, 복사를 하나 하셨으면 복사가 안 되죠. Ctrl C, Ctrl V. 에디트 모드라서 그래요. 에디트 모드 Ctrl C, Ctrl V. 항상 요 창이 떠 있으면은 요게 지금 실행 중이기 때문에 복사하거나 붙여넣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똑같은 알값이지만 요 친구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새로 넣어 보겠습니다. 시당초 이 친구들을 한번 지울게요. 지우면은 이제 섹션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평면형의 사각형이 나오죠. 인서트 엣지를 해가지고 자, 이 친구들을 이쪽에서는 안 되네요. 인서트 엣지를 해서 여기 하나 가까이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서트 엣지를 해서 아주 가까이 하나 놓겠습니다. 아주 얇게 이렇게 놔주시면은 이 친구들을 더 좁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 친구들을 움직이시면 요렇게는 또 잘 안 움직이네요. 네.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각지게끔 되기는 돼 있는데 한 번 더 엣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인서트 엣지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심어줄게요. 그러면 훨씬 더 작은 알값을 가진 친구가 나오죠. 이런 친구를 다시 지우면 더 작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게끔 됐어요. 기존에 움직여 갖고는 요만큼 작은 알값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굴려가지고 굴린다가 아니라 이렇게 더 엣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좁은 알값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높이 방향이든 아니면 이런 평면 방향이든 간에 우리가 이런 곡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들을 얼마나 이 알값 구간에 있는 섹션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좁게 할 건지 넓게 할 건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간다고 할 때 이 엣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1을 누르고 Alt 키를 누르시고 움직이면 하나 더 이렇게 뽑아집니다. 뽑아질 때 크게 한 번에 이만큼 가시면은 이렇게 큰 알값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Alt 누르고 조금 갔다가 한 번 더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더 좁은 알값이 나옵니다. 어떤 차이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 제가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오케이. 봤을 때 어떤 엣지를 잡고 우리가 뭔가 그림을 그려 나간다고 생각하면 자, Alt 키 누르고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1 해서 요 에디트 폼을 누르셔야 돼요. 에디트 폼을 눌러가지고 Alt 누르고 움직이시면 복제가 돼서 섹션이 복제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한번 그냥 움직이시면은 원래 있던 오리지널 섹션이고 여기서 복제돼서 나온 섹션이 크게 하나가 있으니까 요 사이에 섹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알값을 가지는 반면에 이 친구를 Alt 누르고 먼저 조금 가서 한번 손을 떼서 완성을 한 다음에 다시 Alt 누르고 다시 클릭을 해서 움직이시면 이 구간이 좀 더 짧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다시 Alt 누르고 몇 번에 걸쳐서 두 번 더 누르시면은 한 번 더 이렇게 가면은 더 작은 알값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조금 더 각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네요. 이 친구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이제 짜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겹쳐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친구 섹션을 뭔가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인서트 엣지를 해서 내가 아예 이쪽에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오케이 해준 다음에 기존에 있는 친구를 지우는 게 더 쉬운 방법입니다. 이 부분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속 나중에 모델링을 하시다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특성을 알고 계시면은 모델링 하시는데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영상 한번 보셨으니까 대충 이해를 하셨을 거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좀 더 이해를 높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곡률 제어하는 거를 잠깐 배웠어요. 그럼 곡률 제어하면서 아까 면에다가 이렇게 엣지를 인서트 엣지를 통해 가지고 넣는 거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게 중간에 엣지 추가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친구가 간단한 플랜이 있다고 하면 이 친구의 섹션 추가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우리 배웠던 거는 인서트 엣지에서 내가 원하는 엣지를 누르고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 초록색 선을 보면서 적당한 자리를 잡아서 오케이 해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모디파이 안에 보시면 인서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인서트 포인트는 포인트를 찍어서 섹션을 넣는 거예요. 찍어 볼게요. 명령을 실행하시면은 어디 들어갈지 정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엣지에다가 근처에 가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점이 떠요. 여기 하나 클릭하시고 반대쪽에 이렇게 하나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좀 인서트 엣지랑 조금 다른 거는 이렇게 약간 각을 줘가지고 이렇게 엣지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비틀어서 엣지를 넣을 수도 있겠죠. 이 친구가 만약에 곡률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곡률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다시 인서트 포인트를 통해서 엣지를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곡률이 생기는 게 조금 다르게 생겨요. 여기는 R값이 작게, 이쪽은 R값이 크게. 당연히 뭐 이 친구 움직이면 이렇게 더 바뀌겠죠. 이렇게 넣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인서트 포인트를 누르고 여러 개를 찍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차례대로.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한 번에 이렇게 쭉 연결돼서 엣지를 만듭니다. 쭉 연결된 엣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를 움직이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올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자, 다시 엣지 지우고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같이 클릭이 된다는 얘기는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딜리트 눌러서 없애고 다시 인서트 포인트 누르고 여기 하나 찍고 이 끝에도 하나 찍어요. 이렇게 찍으면 여기를 가로질러 가잖아요. 가로질러 가도 이 친구가 엣지를 이렇게 쭉 이어진 엣지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할 때가 많겠죠.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른다던가.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게 스피드폼이라는 프로그램에는 최근 버전에서는 안 됐었어요. 근데 여전히 오토데스크 안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돼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나중에 오류를 많이 일으키긴 하지만 간단한 모델링을 할 때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서트 포인트를 통해서도 중간중간에 엣지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것 말고 바로 밑에 보시면 서브 디바이드라는 명령이 있어요. 서브 디바이드는 바로 실행해보면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누르시고 아무 메뉴 하나 클릭해보시면 원래 하나였던 게 4개로 잘리게 되죠. 4개로 이렇게 잘리게 돼요. 4개로 적절하게 자르고 뭐 요 친구만 이렇게 Alt 누르고 이동시켜서 빼낸다든지 요럴 때 가끔 쓸 일이 있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꼭 내 의도와는 좀 다르게 잘릴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서브 디바이드를 누르고 보시면 이렇게 4개로 잘리는데 이 중에서 내가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끔 돼 있습니다. 다른 거에다가 서브 디바이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크기를 좀 커다란 코드볼을 꺼내 가지고 만약에 서브 디바이드를 한다. 옆에 보시면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회색 모델링이 조금 섹션이 좁고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가 섹션이 더 많죠. 저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식 자체는 하나만 이렇게 잘라주는 방식이 있고요. 내가 선택한 면만 아니면은 전체 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다 아예 이렇게 완전히 잘라주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캐릭터 모델링 하거나 뭐 그럴 때 많이 쓰긴 하는데 내가 의도한 바대로 정확히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산업 디자인 관련 모델링 할 때는 자주 쓰게 되는 명령어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거의 주로 인서트 엣지를 통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뭐 밀어 넣거나 아니면은 인서트 포인트로 내가 원하는 거를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여기까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오케이 하시면 얘가 너무 많이 건너뛰었나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면을 클릭하면서 잘 안되나 보네. 인서트 포인트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잘리거나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넣는 방법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이렇게 넣게끔 돼 있습니다. 요거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를 항상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